교육청을 애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을 사랑하는 미래교육포럼 하영철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며칠 전에 아마 어제인가 그제 신문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주제가 어떻게 되냐면 불법 단연 맺고 이행 강요하는 친정교조 교육감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지금 전국의 이 친정교조 교육감이 지난 선거 이전에 그러니까 작년에는 13사람이었죠. 친정교조가. 그런데 올해는 지금 14사람으로 이렇게 한 사람이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17개 시도 중에서 7개 시도 교육감들이 단체 협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정교조와. 그래가지고 이 단체 협약을 이행해라. 이런 공문을 학교에 발송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를 읽어보면서 이건 크게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 정교조는 현재 법의 노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의 노조에서 다시 이렇게 원래 법 내의 노조로 이렇게 다시 옮겨온다고 하면은 단체협약 당연히 해야겠죠. 그러나 현재와 같은 법의 노조 상황에서는 단체협약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들이 이런 그 단체협약을 해가지고 또 학교에다가 이것을 이행해라 그런 지시까지 했다. 이걸 보면은 뭔가 우리 교육이 잘못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들은 지금 아마 교육감들 이래버리면은 이제 정교조 출신 교육감 지금 14명 중에서 10명은 정교조 출신입니다. 그리고 4사람은 친정교조 성향 교육감이죠. 근데 이분들은 왜 법을 지키지 않는가? 정말 이게 저는 궁금하기도 하면서 정말 이분들이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정교조 출신 교육감들이나 성향 교육감들은 법을 사실 지키지 않습니다. 않은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지난해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9시 등교 가지고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9시 등교 시켜라. 그리고 방과 후 교육활동 이것도 몇 시까지는 수업을 하고 이번에도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분들이 그걸 단체협약 내용에 거기에다가 포함시켰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후 7시 이후까지는 학교 수업은 거기서 끝마쳐라. 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10시 이후에는 자율학습 하지 마라. 이제 이런 겁니다. 이번에도 이게 단체 협약 속에 들어있다는 이제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 교육 활동도 또 간섭을 합니다. 더구나 학년 초에 보는 반배치 고사까지도 보지 마라. 이런 명령을 합니다. 또 아마 아시겠습니다마는 국정 역사 교과서 이거 선택하지 마라. 이 교육감들이 강력히 나왔었습니다. 얘기가. 그런데 사실은 이게요. 이런 방금 말씀드린 내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학교장의 권한입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학교장의 법적 권한을 교육감들이 침해하고 있어요. 이건 바로 직권남용입니다. 지금 학생 인권조례도 또 마찬가지죠. 경상남도를 보면요. 다른 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인권조례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학칙을 제정해라. 이렇게 나와요. 학칙을 제정해라. 학칙 제정권도 누구한테 있느냐? 학교장한테 있잖아요. 교육감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학교 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육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교육감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학교장도 법 안 지키면 됩니다. 교사들도 안 지키면 됩니다. 따라서 학생도 안 지키면 됩니다. 이런 나라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교육감부터 준법 정신을 갖고 우리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단체 협약도 단체 협약이지만은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 인천 교육감이 4명의 그 실직 교사를 복직시켰다. 이것이 얼마 전에 신문 방송에 나왔습니다. 국보법 위반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서울 부산 교육감 해직된 정교조 교사 8명을 특별 채용했다. 이것도 신문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서울이 4명, 부산이 4명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공직선거법 위반, 뭐 국보법 위반 이런 데에서 유죄 판결을 내가지고 해직된 교사들이에요. 이분들을 복직을 시켰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물론 교육감은 권한에 의해서 이분들을 복직시킬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위반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젊은 우리 사범 또는 이 교대 출신들의 교사들이 교직에 들어오려고 다 대기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법을 위반해가지고 해직된 사람들을 교육감의 권한이라 해가지고 그분들을 이렇게 복직을 시켜서 되겠느냐 하는 점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아마 왜 이렇게 이분들이 이렇게 서둘러서 복직시켰냐 이것을 신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교육감은 오는 6일 개정될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해직 교사들에게 적용되기 직전 특별 채용을 진행했다. 개정 법령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퇴직한 지 3년 넘은 교사는 특별 채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이렇게 적용되기 전에 미리 이분들을 발령을 내줬다. 이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이런 내용들을 보면요. 우리 정교조 출신 교육감들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들은 정교조 교사들 또는 친정교조 시민단체들만이 뽑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여러분이 거주하는 시도민들이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교육감이 되셨으면 교육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서운해 하실랑가 모르지만은 저는 여러분들 특히 평교사 출신 교육감 여러분들 좀 믿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은 학교 생활할 때 주요 보직을 맡아본 적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교조 활동만 했죠. 주요 보직이다 그러면은 그래도 교장이라든지 교육감을 하려면은 이 학교에서 중요 직책 보직을 맡아봐야 돼요. 그 보직이 뭐냐? 교사는요 교무부장 정도, 교무과장이라고도 부장이라 하면 되지만 부장, 교무부장 정도를 해야만이 학교 경영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교무부장을 안 하면요 알 수 없어요. 학교 와서 자기 수업만 하고 정교조 활동만 하고 이래버리면은 경영에 대해서 학교 경영에 대해서 그렇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교육감이 되어버렸어요. 교육감이 됐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전라남도 지금 어느 시의 2개의 교육장을 그 지역 주민들이 심사위원이 돼가지고 뽑는다. 이게 나왔대요. 저도 그걸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교육장을
이 시민들이 뽑는다. 학부모들이 뽑는다.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공모교장 그 심사위원장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채점을 해봤거든요. 먼저는 서류심사를 하지요. 학교 경영계획서를 봐서 서류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면접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심사위원장은 마지막에 그 점수를 총 합계를 해가지고 이제 두 사람을 교육감한테 또는 중학교는 교육장한테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평가 결과를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A라는 후보자한테 희망자한테 저는 도저히 이 사람은 안 되겠다 해서 최하점을 줬습니다. 왜냐하면은 학교 경영 계획서도 보니까 두텁게 이렇게 내기는 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논리성도 없고 그 내용이 아주 이랬다 도저히 내가 보기에는 전문가로서의 보기에는 이 사람은 이 내용을 제대로 자기가 본인이 쓴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그 내용을 실천하기에 정말 어려운 내용들을 다 써놨어요. 좋은 내용들만 많이 써놨어요, 거기다가.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면접을 해보니까 잘 모르더래요. 뭘 모릅니다. 교육 이론도 모르고 교육 실무도 모르고 학교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자질이 없더라고 말입니다. 전문성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점수를 낮게 줬거든요. 그런데 학부모 대표가 점수를 준 걸 보니까 그 사람을 제일 많이 높이 줬습니다. 최고점을 줘놨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큰일이다. 이게 그 심사는요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교육에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심사를 해야죠. 근데 이렇게 전라남도에서 교육장까지 이렇게 시민들이 심사위원이 돼가지고 뽑는다. 이걸 제가 신문에 읽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이제 전라남도 교육감도 정교조 출신 평교사 교육감입니다. 그분이 볼 때는 내가 평교사니까 교육감이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평교사에 했지만은 나는 교육감이 됐다. 왜 내가 교육감을 못하냐 하고 잘 하시겠죠. 본인 입장에서는. 그러나 저희들 같은 교직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미흡하고 위태롭게 봐져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교육권을 하려면요 학교장 정도의 학교 경험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정교조 생양 교육감들 정말 17개 시도에서 14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정교조의 교육관과 교육 철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우리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그쪽과 같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들의 사상은 바로 뭐냐? 평등 사상이죠. 작년에 재작년입니까? 작년입니까? 국가 수준 학업 성취 투표가 없어버렸죠. 누가 없앴습니까? 정교조 출신 그 성향 교육감들이 없애버렸습니다. 그분들이 없었어요. 없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다 없앤 건 아니에요. 전수조사에서 표집평가로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로 했어요. 그러나 표집평가로 해가지고는 우리 애들의 성적을 비교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이걸 누가 했느냐? 지금 정교조 성향 교육감들이 했습니다. 또 그분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중고등학교에 역사 보조교재도 만들었잖아요. 4개 시도 교육감들이 역사 보조교재를 만들었어요. 제가 그 책을 갖다가 지금 다 읽어봤습니다. 역사 보조교재를 읽고 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한편에서는 이 정교조 이 교육감들을 좌파 교육감이다 이렇게 막 부르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안 불렀습니다. 정교조 출신
친정교조 교육감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역사 보조 교재를 읽은 후부터는 확실히 정교조 출신 교육감들은 좌파 교육감이구나. 그분들은 주체사상이라든지 친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걸 저는 그걸 읽어보면서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그분들을 정교조라고 않고 좌파 교육감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고 부르려고 합니다. 그래 이 좌파 교육감들 좀 깊이 좀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조금 전에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정교조 선생님들이라든지 친정교조 사회 시민단체들이 많이 여러분을 뽑은 건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이, 여러분이 소속하고 있는 시도민들이 여러분을 뽑았습니다. 그분들의 어린애들, 학생들을 여러분들은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교육 수장입니다. 좀 수장답게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을 추진해 주십시오. 정교조와 단체협약은 정교조가 법의 노조에서 지금 현재 대법원의 계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의 노조에서 벗어났을 때, 노조로서 인정을 받았을 때 그때는 하셔도 됩니다. 근데 왜 현재 법의 노조에 있는데 단체협약을 해가지고 그거를 학교장한테 이행하라 지시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불법을 행하라 이런 말하고 똑같습니다. 불법을 행하라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범법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직권남용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또 그 제주에서는 그 이행을 하고 단체협약 내용을 이행하고 정교조 지부장한테 보고하라 했다든가 저는 그런 신문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좀 오래돼서 기억이 좀 희미합니다만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행하고 교육감한테 보고해라, 교육청에 보고하라 하면 조금이라도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정교조 지부장한테 그걸 보고하라? 이것도 말이 됩니까? 이것도 신문에 과거에 났었습니다. 그 확실한 지금 그 내용은 조금 약간 이렇게 빗나갈란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정교조 그 불법 단연 맺고 이행 강요하는 친정교조 교육감들이라는 신문을 읽고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육감들, 우리 좌파 교육감님들, 여러분들 좌파 교육감님들이라는 말을 안 듣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에는요 좌파 우파 없습니다. 정치가 잘못되면요 정권 바꾸면 되고, 경제가 잘못되면 경제 정책 바꾸면 돼요. 교육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쉽게 교육이라는 것은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정교조 우리 좌파 교육관님들, 교육에는 좌파 우파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제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 대한민국을 끌고 인재를 만들 것인가, 길러낼 것인가, 그리고 정말 고운 인성을 가진 그런 애들을 길러낼 것인가, 이런 데 좀 관심을 가지십시오. 정교조 구하기, 정교조하고 불법 단체 협약, 그 다음에 학생 인권조례나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육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좌파 교육관님들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